어. 자, 이제 이걸 해야 되죠. 자, 유튜브 채널은 구글 계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 다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있어. 그래서 그 계정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구글 계정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사용하시고 모르겠다 새로 만드시면 돼. 자, 이제 자, 바텀 화면에 보시면요, 얘가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 구글 크롬 열고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이것만 사용합니다. 다른 거 사용 안 해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 설명 잠깐 드려야 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처음 들어가면 이렇게 구글이라고 뜨고 검색창이 나오죠.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점 9개짜리 버튼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시면 구글 앱이라고 나오죠. 구글 앱. 여기서 이게 앱 버튼이에요. 앱 버튼. 눌러봐요. 앱 버튼 클릭. 자, 앱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죠. 여기서 유튜브 선택하시면 유튜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 봐요. 자, 들어가신 분은요, 오른쪽 위에 로그인 누르셔서 알고 계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시고, 자, 로그인 누르면 이렇게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 이게 여기 스마트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만약에 새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돼. 자, 들어왔죠? 자, 화면 구성 좀 설명드릴게요. 자, 유튜브를 이제 처음 이용하시거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첫 페이지에 아무것도 안 떠요.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정도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뜹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추천을 안 해주다가 몇 번 검색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거 관련된 콘텐츠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안 떠요. 자,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브라우저의 왼쪽 위에 작은 프로필 버튼, 아래쪽에 큰 프로필 버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위쪽에는 이 프로필 버튼은요, 전체 웹브라우저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필 버튼이고요. 아래쪽에 이 프로필 버튼은 유튜브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필 버튼이에요. 용도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밑에 거,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밑에 거 프로필 버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내 채널 보기라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는 새 채널 만들기라고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새 채널 만들기라고 나오는 분은 눌러요. 자, 새 채널 만들기라고 나오는 분만 눌러요. 새 채널 만들기. 그러면 그대로 채널 만들기 눌러요. 자, 이제 계정 버튼 눌러보면 내 채널 보기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어. 아래쪽에 계정 전환 눌러보시겠어요? 계정 전환. 자, 눌렀을 때 채널 목록이 한 개 나오는 분도 계시고 두 개 나오는 분 계실 거예요. 두 개 나오는 분 대기. 한 개 나오는 분만 내 채널 보기 눌러요. 참고로요, 이렇게 계정 전환 눌러서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으면은 한 개 아래쪽에 있는 게 브랜드 채널이고요, 위에가 개인 채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개인 채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있는 분은 채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돼. 자, 채널 첫 페이지에서 다시 계정 버튼 누른 다음에 계정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아래로 메뉴에서 쭉 보면은 아래에 설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설정 눌러요. 자, 여기서 새 채널 만들기 누르세요. 기존 두 개 있는 분은 채널 추가 또는 관리 나올 거야. 한 개 있는 분만 새 채널 만들기가 뜰 거예요. 자, 지금 만드는 게 우리가 실제 사용할 브랜드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할 채널 이름. 자, 채널 이름 적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채널 이름은 변경 가능해요. 채널 만들고 빨간색 줄로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라고 나오면 잠깐 기다렸다가 여기 페이지 새로 고침 버튼이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채널 새로 만들면 이렇게 가끔 좀 늦게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새로 고침 하시면 되고, 자, 다시 계정 버튼 눌러보세요. 계정 버튼 클릭. 그리고 또 계정 전환 눌러보시면 계정 전환 눌러보세요. 그 이제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채널 버튼 누르고 계정 전환 버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개인 채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브랜드 채널이에요. 요거 이제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 차이점 설명드리고, 자, 개인 채널은 구글 계정 하나에 한 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브랜드는 1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개인 채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개인 채널 한 개, 브랜드를 1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개인 채널에 만약에 올린 영상이 규정 위반했어. 그러면 계정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접근 제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10개의 브랜드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브랜드 채널 10개 중에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영상이 규정 위반했어. 그러면 그 브랜드만 막혀요.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브랜드 채널 이용하시면 되고, 또 관리자를 둘 수 있어요. 개인 채널은 이제 관리자를 두기 위해서는 내 계정을 알려줘야 돼. 비밀번호를. 내 거를 다 줘야 돼. 그런데 브랜드는 그 사람의 구글 계정을 등록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이나 계정을 등록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내가 허용해준 범위 안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브랜드를 이용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유튜브 채널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개의 채널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가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주제를 결정하기가 쉬워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채널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지? 라고 고민하다가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을 소개를 해주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린 영상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소개를 해주는데, 뭐 여행 브이로그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IT 기기 리뷰한다, 먹방한다, 또는 뭐 교육 영상 올린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얘 뭐하는 놈이지? 채널을 소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0개의 브랜드 채널을 지원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요것만 이용할 거예요. 요거 선택해 놓으시고 뒤로 이동 누르신 다음에 내 채널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내 채널 보기. 자, 채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두 가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채널 맞춤 설정, 동영상 관리. 자, 채널 맞춤 설정 누르고 들어가세요. 자, 채널 맞춤 설정 들어가시면 위에 메뉴가 프로필과 홈 탭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프로필 탭 먼저 밑에 보시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여기 채널 이름, 핸들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이 이름은 14일 동안 두 번 변경 가능합니다. 또 14일 지나면 또 변경 가능해. 그래서 지금 당장 이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나중에 바꾸시면 되고요. 자, 핸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은 여러분들이 채널 잘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요 아래 요 주소가 유튜브 채널 주소가 되니까 좀 보기 쉬운, 입력하기 쉬운 그걸 입력하면 되긴 되겠지만 중복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설명을 말 그대로 채널 설명이에요. 특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채널 설명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사업 관련된 정보 꼭 기록을 해야 되겠죠. 내 업체 정보, 하는 일 정보, 판매하는 상품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고, 뭐 위치, 찾아오시는 길, 주소, 연락처 다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자, 언어 추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 등록을 해 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긴 되는데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 번역돼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그 나라 언어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추가 누르면 채널 이름과 설명을 그 나라 언어로 적는 칸이 생겨. 그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채널 URL, 이게 실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주소입니다. 뭔가 더 복잡하죠. 그래, 이거를 만약에 명함에 적어놓고 입력해 그러면 혼나죠. 입력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특히 그 온라인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 좀 안 좋은 소리 듣죠. 근데 만약에 블로그 같은 곳에 링크를 걸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따로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의 링크를 걸게 될 때는 이 주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왜? 위에 핸들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소를 가지고 링크를 걸어 놨을 때 이게 바뀌면 모든 곳에 링크를 다 바꿔줘야 돼.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링크 걸지 마시고 이거는 명함 적을 때, 인쇄물 적을 때 이용하시고 아래는 이 채널 URL 이거 가지고 링크를 거시는 게 좋아요. 자, 링크 추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블로그, SNS, 인스타그램 또는 웹사이트, 쇼핑몰 채널 여기에 외부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타고 그 웹사이트, 그 블로그, 그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것도 운영하고 계신 분은 활용해 보시고, 자, 여기 연락처 정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적으세요. 연락처 정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적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게 되면 업체에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제의 들어올 때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합니다. 또는 누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이 영상 혹시 우리 방송에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문의할 때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동영상 워터마크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다가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뜨는 영상을 혹시 봤을 거예요. 그 버튼이에요. 이건 나중에 등록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게시 버튼 누르고 오른쪽에 게시 버튼 눌러요. 게시. 다 했으면 게시 버튼. 자, 게시 누르시고 이 게시 버튼 눌러야 적용됩니다. 자, 다시 계정 버튼 눌러서 설정 누르세요. 설정.
설정. 계정 버튼 눌러서 설정. 그러면 여기에 내 채널이라는 항목에 고급 설정이라고 볼 거예요. 여기에 기본 채널 항목에 요거 체크하세요. 체크하면 자동 저장됩니다. 체크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체크 안 된 분은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매번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현재 선택한 이 채널이 기본 채널로 자동 들어가요. 됐고요. 다시 계정 버튼 눌러서 다시 내 채널 보기 들어가시고, 자, 채널 들어갔죠? 자, 채널 세부 설정하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채널 첫 페이지에서 계정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설정 눌러주시고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상태 및 기능 눌러보시겠어요? 채널 상태 및 기능 누르면 이런 창이 딱 뜨죠. 자, 여기에서 제가 저장 버튼 누르라고 할 때까지 저장 버튼 누르지 마시고 엔터키도 누르지 마세요. 알겠죠? 자, 먼저 왼쪽에 메뉴 탭이 있죠? 일반 눌러보시겠어요? 일반? 여기 눌러보시면 기본 단위, 통화 단위가 나오는데요. 요거 클릭하셔서 KRW 대한민국 원 선택합니다. 일반 메뉴에서 기본 단위를 KRW 대한민국 원 선택하세요. 요게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성 채널로 바뀌었을 때 구글 광고 수익 누적되는 거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누적되는지. 그 금액 단위 보는 거예요. 나는 좀 있어 보일래? 그러면은 뭐 달러로 해요. 하지만 환율 계산이 싫어. 그러면 KRW 바로 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메뉴 누르시고 채널 기본 정보 들어가셔서 거주 국가 대한민국 선택하세요. 요 키워드는 여러분들 채널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는데 아직은 그냥 비워놓으시고 나중에 채워가시면 돼요. 자, 고급 설정 눌러볼까요? 고급 설정. 여기서는 자, 시청자층은 가운데 아니요, 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체크. 요거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주 소비 대상이 아동이야, 출연하는 인물도 아동이야, 그러면 위에 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위에 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심사가 좀 더 엄격해집니다. 그 아이들 나오는 영상에는 광고가 아이들 관련된 광고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 광고 수익이 줄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심사가 엄격해져요. 혹시라도 뭐 아동 학대라든지 사고라든지 다치는 거,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있을까 싶어서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능 사용 자격 요건 눌러보시면 여기에 중국 기능의 요건 충족을 펼쳐보시면 전화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전화번호 인증하시면 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지금 하지 말고 아껴둬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세요. 요 전화 인증하시면 요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이죠. 썸네일 이미지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할 수가 있고 15분 이상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화 인증해야 되는데 전화 인증이 1년에 2번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껴 놓으세요. 혹시라도 이 채널을 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유튜브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나름 선물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은 유튜브가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면 잘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을까요? 소개해 주기 싫을까요? 당연히 소개해 주고 싶잖아. 그래야 유튜브가 돈을 버니까. 그래서 채널을 처음 만들고 첫 번째 올라오는 영상의 내용이 좋으면 많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 채널을 올렸는데 소개를 왜 안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상 채널 구독자 플러스 구독자 수만큼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구독자가 10명이야. 그러면 내 채널 구독자 10명 플러스 불특정 다수 10명, 즉 내가 올리는 이야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 10명한테 추가로 더 소개를 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구독자가 없죠? 아무한테도 소개를 안 해줘요.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올리는 영상, 이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첫 페이지에 바로 딱 뜰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린 영상이.
그러면 유튜브 첫 페이지에 딱 떠봐.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 막 하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구독자가 뭐 1000명, 10,000명, 100,000명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떡상이라고 하죠. 그런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물 준비가 돼 있어. 단, 제가 상품이라고 그랬죠.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배우실 때는 연습이잖아. 그죠? 지금 처음 배운 상태에서 유튜브가 좋은 상품으로 인정해서 판매를 해 줄 정도의 품질이 나오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을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 좀 하다가 잘 되잖아. 그죠? 채널을 새로 만들어요. 거기에 내가 잘 만든 영상 올려. 그러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인증을 아껴 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옆에 업로드 기본 설정, 고급 설정 눌러요. 업로드 기본 설정, 고급 설정 누르세요. 자, 여기서 바꿀 거는 기본값 그대로 다 두시는데 요거 카테고리는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선택하시면 되고 동영상 언어와 제목 및 설명 언어 한국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최대한 비슷한 거 적어 놓으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비워 놓으시면 되고 한국어는 목록 맨 아래에 있어요. 목록에서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댓글이 원래 여기 없었는데 추가됐어요. 이거는 이제 영상 올릴 때도 얘 선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기본 댓글 켜짐 검토 기본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기본값도 그냥 두겠습니다. 요건 영상 올릴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설정은 다 됐고요. 참고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에 권한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관리자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커뮤니티 운영은 내 콘텐츠 관리 그리고 댓글 관리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관리자를 임명할 수도 있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기본 설정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커뮤니티는 운영은 본인 채널 플러스 관리자 두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일단 기본 설정 끝났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세요.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만들 때마다 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시고요. 자, 다시 계정 버튼 눌러서 내 채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 기본 설정 끝났고요. 이제 해야 될 거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필 사진 그리고 상단의 배너 이미지 요거를 등록을 하면서 좀 꾸미기 해볼까요? 너무 좀 휑해서 좀 꾸미기를 할 건데요. 요 프로필과 배너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자, 유튜브 들어가서 나오는 목록 중에서 여기 제목 옆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프로필 사진이에요. 프로필 사진. 쬐까맣게 나와, 쬐까맣게. 그래서 너무 섬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의미를 전달하는 로고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다음 배너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볼게요. 자, 채널 들어갔을 때 얘가 프로필 사진이고 위쪽에 큰 게 배너 이미지예요. 자, 배너 이미지는 이 채널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간판. 길죠. 여기 뭐 글자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관련된 사진, 이미지만 사용하기도 하고요. 형식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프로필, 배너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배너 만들어서 등록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배너와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등록되는 거 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와 편집하지 않고 올리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편집하지 않고 올리는 방법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이 먼저 필요한데요. 자, 인터넷에서 무료로 사진 구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고 더 있어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권해놨는데 오늘은 이 픽사베이 요거 한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시고 바탕화면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시고요. 새 폴더 만들기 유튜브 채널 꾸미기. 자, 이름 폴더 안에 유튜브 채널 꾸미기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폴더 만드신 분은 창 닫고요. 인터넷 들어가세요. 자, 인터넷 들어가신 다음에 픽사베이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검색을 픽사베이 그러면 요 모양의 웹사이트가 나와요. 누르고 들어가세요. 자, 픽사베이 처음 들어오면 가입 버튼이 있죠. 그래서 가입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계정 선택, 계속 버튼 누르고 뿅. 자, 이 참고로 이 픽사베이라는 곳은 무료로 사진과 영상과 음악을 제공해주는 참 고마운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사진을 이용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검색창 위에 사진이라고 보일 거예요. 사진 누르세요. 검색창 위에 사진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메뉴예요. 누르세요. 사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사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여러분들의 채널 성격에 맞는 사진을 검색해 봐요. 프로필 사진은 참고로 동그랗게 작게 보이니까 너무 섬세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표현을 하는 정도면 돼요. 자, 저는 만약에 여행이라는 테마로 채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행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사진만 나오고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 상단에 스폰서 이미지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건 다 광고예요.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스폰서 이미지는 픽사베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20% 할인 쿠폰 줄게 구입해라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로열티 없는 사진이라고 있을 거예요. 글자 보이나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로열티 없는 사진 아래쪽에도 중간중간 광고가 끼어 있어. 그래서 그 광고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광고 구분하는 방법 뿅 스폰서 이미지 네. 광고야 광고 이거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돈 내야 돼. 그래서 검색 결과 중에서 이 스폰서 이미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사진이 크게 열려. 여기도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건 다 광고 누르지 말고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 보이죠? 얘를 눌러 보시면 크기 선택하는 선택 항목이 나오고요. 프로필은 너무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중간쯤 대충 작은 거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한 사진은 조금 전에 만든 폴더 있죠? 그쪽으로 복사해 넣으세요. 자, 복사해 볼까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로드 할 때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감사함을 전하세요.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닫아버려요. 이렇게 뜨면은 그냥 X 눌러서 닫아버리기. 자, 다운로드 하신 분은 그냥 대기.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에는 배너 이미지를 등록할 건데요. 요건 설명 듣고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요 설명 잠깐 들어줘요. 자, 배너 이미지를 등록하려고 하면 이런 화면을 만날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모든 기기 표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데스크톱에 표시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요 TV 표시 가능은 이러한 스마트 TV 자체의 유튜브 앱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볼 때 이렇게 TV 표시 가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기기 표시 가능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들어가 줘야 돼요. 위치는 화면 정 가운데야.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구하실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렇게 화면 가운데 길게 들어가는 이러한 사진을 구하셔야 돼. 그래서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구하시다가 자, 만약에 요걸 봅시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보면 요 정도 표시가 되겠네. 그죠? 얼추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진 고르실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쪽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셔야 돼. 자, 검색해봐요. 요거 좋다. 저는 이거 할래요. 딱 들어가네. 좋아. 참고로 배너용 사진은 제일 큰 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제일 큰 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크기는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제일 밑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잘 찾아봐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가운데 들어가야 돼. 됐죠? 다 했죠? 다 됐죠? 등록 한번 해볼까? 자, 저도 다운로드. 됐고요. 자, 다시 위쪽에 유튜브 채널. 만약에 닫으셨으면은 새로운 탭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채널 들어가주세요. 자, 이제 사진 등록해 볼게요. 채널 첫 페이지에 들어가 놓으세요. 채널 첫 페이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첫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자,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자, 채널 맞춤 설정 눌러놓고 대기. 자, 채널 맞춤 설정 누르시고 저기 배너 이미지가 배너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볼까? 업로드 누르세요. 배너 이미지 업로드. 자, 배너 이미지 항목에서 업로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폴더 창이 열리면 바탕화면에 이름 폴더에 채널 꾸미기 폴더에 들어가서 배너용 사진 선택하시고 열기. 배너용 사진 선택하시고 열기. 그러면 용량이 6메가 이하만 적용된대. 이런. 자, 이게 용량 제한이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용량 초과된다고 뜨시는 분은요. 폴더 직접 열고 들어가셔서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사진 미리 보기 창이 뜨거든요. 사진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사진 미리 보기 창이 떠요. 요 미리 보기 창에서
왼쪽 위에 점점점 옵션 메뉴 누르시면 점점점 여기 이미지 크기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크기 조정. 자, 이미지 크기 조정 누른 다음에 백분율 눌러서 백분율 너비 값을 클릭한 다음에 75%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 50% 너무 좀 작고 75%. 품질은 80 되어 있는데요. 품질은 조금 올려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그럼 또 폴더 뜨면은 역시 바탕화면에 이름 폴더에 꾸미기 폴더에 가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직접 바꿔요. 배너 이미지. 그럼 다시 업로드. 배너 이미지 업로드. 됐다. 여기 보시면 배너 아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요거 작업 하시다 보면 세 가지 용어를 만날 수가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배너 이미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배너 아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아트라고도 있어요. 요 세 가지 용어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참 한 가지로 통일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알아서 사용해야지 뭐 어떻겠어요. 자, 숙지하셨죠? 채널 아트, 배너 이미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맞춤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모서리에 조절점이 있어. 조절점. 얘를 잡아서 이렇게 범위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범위를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기기에 표시 가능이라는 것은 항상 화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크기 조절해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동은 이 조절점 테두리 안쪽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모든 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완료. 자, 이제 프로필. 여기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프로필이에요. 자, 업로드 눌러볼까요? 업로드. 자, 이것도 용량 제한이 있어요. 3메가 이하라서. 그래서 한 중간 사이즈를 한 이유가 용량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프로필용 사진을 눌러서 열기 누르면 배너하고 다른 형식의 맞춤 설정 창이 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요게 크기 조절점, 이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맞추시고 안쪽 클릭해서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하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돼요. 완료 됐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게시 버튼 누르면 등록된 게 적용됩니다. 게시 버튼 누르고 적용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게시되었다고 떠요. 요게 떠야 됩니다. 변경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완료가 된 거고요. 하나 더 하고 첫 페이지 나갈게요. 자, 여기서 홈 탭 눌러볼까요? 홈 탭 다 하신 분은 홈 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홈 탭 사용 설정이 있어요. 요거 홈 탭, 요거 사용 설정, 요거 체크해서 사용하는 걸로 설정해 줘야죠. 기본 꺼져 있거든요. 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이아웃 항목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 우리한테. 일단은요, 여기 추천, 지금 좀 뺄게요. 요 추천 항목 오른쪽 끝에 옵션 버튼 눌러서 제거해버려요. 제거. 추천 항목은 오른쪽 버튼 클릭, 삭제. 추천 삭제. 그리고 우리는 실시간 방송 필요 없죠. 이전 실시간 스트리밍 빼버려요. 삭제. 그 다음에 생성된 재생 목록, 게시물, 컬래버레이션 다 지워버려요. 오케이. 이렇게만 두겠습니다. 딱 두 개만 두겠습니다. 나는 만약 쇼츠를 위로 올리고 싶어. 요거 버튼 눌러서 위로 끌어올리면 순서 바꿔줄 수 있어요. 다 됐으면 게시 누르시고 채널 첫 페이지 나가봐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참 많다, 그죠? 게시 누르고 채널로 이동. 됐습니다. 아우, 저도 멋지게 올라왔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 요거 참고로 이게 관리하다 보면요, 위쪽에 탭이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닫아버리면 됩니다. 하나씩 닫아버리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한 개만 두고 다 닫아버려요. 자, 지금 요 등록 방법만 설명드렸어요. 편집하지 않고.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사진, 이따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내 얼굴, 우리 아이 얼굴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편집해서 올리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글자라도 하나 쓰고 싶다. 그죠? 글자라도. 그러면 이미지 편집하는 프로그램 사용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포토샵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이 정도 편집할 수 있을 정도의 포토샵 기본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요즘은 수업 안 해요.
그래서 포토샵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포토샵보다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미지 편집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미리 캔버스. 캔버도 많이 사용하고 망고보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미리 캔버스 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터넷에서 이 새 탭 플러스 새 탭 누르셔서 새 탭 열개 버튼 누르셔서 검색을 미리 캔버스라고 쳐볼까요? 미리 캔버스 검색. 그러면 요 모양의 웹사이트가 나와요.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가입하기가 있죠? 가입하기 누르면 아마 구글 계정 뜰 거예요, 바로. 그러면 동의하시고 가입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닫아버려요. X.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닫아버려요. X.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딱 필요한 것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캔버스.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 캔버스이고요. 요 캔버스 위에 보시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하셔서 배너 이미지라고 등록해 볼까요? 클릭 배너 이미지. 이름 배너 이미지. 그리고 옆에 보면은 크기, 캔버스 크기 설정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해 보실래요? 캔버스 크기 클릭.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이 있거든요. 직접 입력 클릭. 2560-1440 입력하시고 적용 눌러주세요. 적용 됐고, 그리고요 저를 따라서 하나 눌러주시겠어요? 왼쪽 끝에 줄 3개짜리 전체 메뉴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봐요. 전체 메뉴 클릭. 전체 메뉴 클릭. 자, 메뉴 쭉 아래에 안내선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 안내선 표시 클릭. 안내선 표시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처럼 십자 나오죠. 십자 표시. 이 안내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안내선은 뭘 하느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선을 좀 추가할게요. 요거는 값을 외우고 계시면 되는데 다시 메뉴 눌러서 안내선 설정, 안내선 추가 보면은 가로 안내선이 있고 세로 안내선이 있어. 요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내선 설정해서 가로선 하나 추가, 세로선 하나 추가. 안내선 설정, 가로선 추가, 안내선 설정, 세로 추가. 자, 이제 요 가로선, 여기 세로선 2개 먼저 위치를 결정할게요. 자, 세로선 위치를 잡아주는데 세로선을 클릭하면 위쪽에 여기 픽셀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세로선 첫 번째 세로선의 픽셀은 507px라고 나올 때까지 이동해 주시고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한 508, 509 돼. 너무 숨참아가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53px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은 위에 거는 508px 밑에 거는 932px 맞나? 맞을 거예요. 요 픽셀 수만큼 선을 이동해 주세요. 안전선 위치예요. 안전선 위치. 이 포토샵에서도 요 선 그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포토샵보다는 얘가 좀 귀찮아. 포토샵은 이 위치를 바로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데 얘는 직접 보면서 이동해야 돼. 숨 참아가면서 이동해야 돼. 여기서 px 참고로 아시겠지만 픽셀의 약자예요. 즉 점 당연히 아시는 건데 제가 그냥 적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작업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안전선 그려놨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다운로드한 사진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 있는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왼쪽 버튼 중에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사진 눌러봐요. 사진 누르면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픽사베이에서 검색했듯이 여기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사진 누르시고 검색어에다가 조금 전에 픽사베이에서 검색했던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 그럼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검색 결과 중에서 노란색 왕관 있는 거는 돈 내는 거, 없는 거는 무료예요. 그래서 없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픽사베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픽사베이에 있는 사진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캔버스에 사진이 들어갑니다. 캔버스에 사진 추가한 다음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맞추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모서리에 있는 크기 조절점만 이용하세요. 모서리에 있는 크기 조절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위아래는 하지 말기. 자, 없으면은 업로드 하셔도 돼요. 왼쪽 메뉴에서 업로드 메뉴가 있을 거예요. 사진 바로 아래에 업로드 해서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드 해놓은 사진 올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할 때 선 이동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설명 잠깐만 들어줄래요? 잠깐만 하던 거 멈추시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자, 사진을 하나 추가하시면 이렇게 사진 딱 들어가요. 요거는 사진 검색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 PC에 있는 것을 업로드 할 수 있어. 그래서 업로드 버튼 누르고 업로드 누르면 여기서 업로드 누르시면 조금 전에 사용했던 배너 이미지를 등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로드한 사진을 클릭하시면 캔버스에 들어가요. 클릭.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에 추가한 이 사진은 선택하셔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삭제, 클릭해서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보면서 맞추는 방법, 자동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동으로 하는 거. 이렇게 캔버스에 들어간 사진을 점점점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을 오른쪽 버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경으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첨부한 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 하지만 자동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배경 빼야 되겠죠. 다시 배경 오른쪽 버튼 클릭, 배경 빼기. 배경 만들기, 배경 빼기.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하고 싶을 때는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 제가 표시한 것만, 얘만 눌러줘야 돼요. 얘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하 좌우에 있는 이 조절점은 이렇게만 늘어나고 이렇게만 늘어나요. 자, 디자인의 첫 번째 원칙.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거, 가로, 세로, 원본의 가로, 세로 비율은 바꾸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모서리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바꾸면 가로, 세로가 함께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안전선 안에만 넣을래. 이렇게 억지로 우겨 넣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못생겨서. 얘들이 뭔 잘못이야. 그죠? 그래서 원본 가로 세로 비율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모서리 조절점만 이용해서 크기 바꾸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모서리 조절점에 가서 마우스 화살표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되어 있을 때 되고요. 살짝 좌우 안 되고요. 상하 안 돼요. 반드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이동하고 크기 맞춰가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와 위치 바꿔주시고, 만약에 이 캔버스가 너무 이게 꽉 차서 더 이상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못 나가 그러면은 아래쪽에 요게 캔버스 보기 비율이에요. 요거를 마이너스 하면은 캔버스 보기 비율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이미지 클릭하고 내가 캔버스 밖을 벗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안에 딱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캔버스 보기 비율을 요거 최대 맞추기. 요거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최대 크기. 뿅. 돌아갔죠?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그림 먼저 맞추세요. 자, 이제 글자를 적어 볼게요. 글자. 왼쪽에 텍스트 누르시고 텍스트. 여기 보시면 텍스트 눌러 보시면 텍스트 추가라는 부분이 있고 자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막은 미리 사전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전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돈 내는 거 있죠. 누르지 마시고 돈 안 내도 되는 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글자만 직접 입력해도 돼. 자, 글자 먼저 여기 제목 텍스트 추가 눌러요. 자, 제목 텍스트 추가 누르시면 글자가 딱 들어가. 그러면 글자를 클릭하셔서 글자 입력하시면 되고, 글자 입력하시고요. 밖에 빈 곳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ESC 키를 누르시면 입력이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하고 나서 입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밖에 빈 곳을 클릭해 주시거나 키보드 중에서 ESC 키가 있어요. 이 키를 누르면 입력이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입력이 완료가 되면 글자를 클릭해서 위치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 역시 크기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글자 속성 설정하는 것 중에 글꼴이 있고요. 글꼴도 펼쳐보시면 목록을 펼쳐보시게 되면 여기에 돈 내는 거 있죠? 사용하지 마시고 왕관 없는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입력해 놓은 글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야 속성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해 놓은 글자를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왼쪽에서 속성 설정하시기 바라고요.
자, 글자체 선택했으면은 변경했으면 이제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진하게, 기울이기, 밑줄, 위첨자, 일반 문서 작성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항목이죠. 그리고 글자 정렬하는 기능도 있고요. 글자 색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글자의 테두리, 글자의 그림자 설정하는 게 있어. 그리고 글자로 곡선은 글자가 동그랗게 서지는 거죠. 자, 이런 기본 속성 설정만 가지고 일단 글자를 입력해봐요. 저는 글자 흰색으로 할게요. 글자체는 여행이니까 좀 손글씨체가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손글씨체를 찾아볼게요. 폰트가 무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처럼 결전장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만. 이제 기본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고 실제 여기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각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디자인이라는 거를 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처음에는 그냥 사진만 이용해 보시다가 잠깐 글자 좀 넣어보다가 이게 조금씩 이게 익숙해지면요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알려드렸고, 자, 이제 요거 다운로드 하는 거, 저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다운로드. 그러면 이런 선택 항목이 나와요. 파일 형식은 JPG, 혹시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혹시 JPG 인쇄용, JPG 웹용 나오시면 JPG 웹용 선택하시면 됩니다. JPG 웹용. 그 다음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혹시 저해상도가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해상도 누르시면 돼요. 등록하는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등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됐어요. 자, 이렇게 저는 멋지게 바꿔놨습니다. 글자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신경 쓰는 듯 하네요.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미리 캔버스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충분히 꾸밀 수가 있어요.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자, 미리 캔버스를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오늘 여기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 집에서 열어서 수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미리 캔버스 들어오셔서 왼쪽에 전체 메뉴를 누르면 전체 메뉴 여기에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이 워크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뿅.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거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새 디자인 만들기 할 때 어떤 디자인을 만들까요? 하고 뜨면 그냥 일반 디자인, 일반 에디터, 일반 디자인 만들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에 미리 캔버스 찾아보시면 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또 이용하시다가 궁금한 거 물어봐요. 알려드릴 테니까.